네, 등비수열 두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은 등비수열의 합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개념원리 246페이지 개념원리 익히기 문제부터 풀어볼 겁니다. 자, 569번 봅시다. 다음을 구하시오. 1번 첫째 항이 2,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6항까지의 합이라고 했네요. 우리 등비수열의 합에 관한 공식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공비가 1이면 n항까지 합은 뭐였습니까? 네, na라고 쓸 수 있죠. 공비가 1이 아니라면 어떤가요? n항까지의 합은 식이 두 개가 있었죠, 그죠? n항까지의 합은 r-1분의 a 괄호 rn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과 똑같은 식인데 순서만 달리한 1-r분의 a 1 빼기 rn 제곱이라는 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언제 이 식을 쓰고 언제 이 식을 쓰는지 생각해 보면 이 두 식은 단순히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바꿔놓은 식에 불과합니다.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면 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게 조금 유리하니까 자, 요렇게 네, r을 앞에 쓰는 형태로 쓰고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면 그렇다면 자, 요렇게 1에서 작은 수를 빼는 방식으로 쓰면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이걸 쓰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자, 첫 번째 식은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 식은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이 1이면 자, n항까지 합은 na라고 쓰면 되고요. r이 1일 때 1이 아니라면 자, 이 두 식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지만 보통은 r이 절대값이 1보다 크다면 이 식을 많이 쓰고요.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다면 이 식을 좀 많이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1번 다시 풀어봅시다. 첫째 항이 2,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6항까지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첫째 항이라는 것을 기호로 쓰게 되면 어떻게 씁니까? 네, 첫째 항은 a만 쓰죠. a가 2다. 공비는 자, r로 쓰죠. 그래서 r은 3이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r이 3이니까 자, 우리는 이 식에 대입을 해볼 겁니다. 얘는 1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S6, 6까지 합은 R-1이니까 3 빼기 1분의 초항 2 괄호 3의 6제곱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3 빼기 1이 얼마죠? 네, 2네요. 자, 2는 이렇게 약분이 될 겁니다. 그죠? 약분을 하고요. 그러면 3의 6제곱 빼기 1만 남는데 3의 6제곱이 얼마죠? 네, 3의 6제곱은 729입니다. 그래서 답은 728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의 6제곱을 어떻게 그리 빨리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외우고 다니는 겁니다. 자, 3의 1제곱은 3이죠. 3의 2제곱은요 9고요. 3의 3제곱은 27이죠. 3의 4제곱은 81이죠. 3의 5제곱은요 243이죠. 3의 6제곱은요 729입니다. 자, 이렇게 자주 나오는 숫자들은 이제 조금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2번을 봅시다. 첫째 항이 4,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8항까지의 합을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기호를 한번 써볼까요? 자, A가 4고요. 공비는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죠? 네. 자, 이것에 8항까지 합을 구해볼 겁니다. 그런데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걸 사용하면 좀 좋겠죠.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요. 자, S, 자, 8은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초항이 4니까 4 그대로 쓰고 자,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8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네, 2분의 3이 나오죠. 2분의 3일 때 여기 있는 분모에 있는 2가
한 칸 건너서 올라가면 되죠. 그래서 3분의 8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8 괄호 자,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8제곱인데 마이너스가 8개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신경 안 써도 되고 2의 2분의 1의 8제곱은 2의 8제곱은 256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256분의 1이 나오죠. 1에서 256분의 1을 뺄 거니까 256분의 255가 됩니다. 256분의 255가 되죠. 자, 그리고 256과 자, 8을 약분을 해볼 겁니다. 256을 8로 나누면 32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32를 쓸 거고요. 자, 2, 5, 5를 더하면 12가 나오니까 12는 3의 배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255도 3의 배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으로 약분을 할 겁니다. 3으로 약분하면 3, 8, 24니까 자, 80 그리고 5가 남죠. 85와 32는 약분이 되지 않으니까 결과는 뭐다? 네, 32분의 85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봅시다. 첫째 항이 루트 2, 공비가 루트 2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7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첫째 항이 루트 2랍니다. 그러니까 A는 루트 2. 공비는 얼마인가요? 네, 공비도 루트 2랍니다. 자, 이럴 때 7항까지 합을 물어봤습니다. S7. 자, 공비 루트 2는 1보다 큰 수니까 이 식을 적용할 겁니다. 그러면 루트 2 빼기 1분의 초항이 루트 2 그리고 공비가 루트 2니까 루트 2의 7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네. 자, 루트 2의 7제곱이 얼마죠? 루트 2의 7제곱은 8루트 2죠. 그래서 루트 2 그리고 8루트 2 빼기 1이고 여기는 루트 2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분모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자,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할 겁니다. 자, 이렇게 곱할 겁니다. 자, 분모를 유리화하면 이제 분모를 계산하면 2 빼기 1이 나올 거니까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여기만 신경 쓰면 되겠죠. 먼저 유리수가 나오는 요 두 식을 곱할 때 유리수가 나오는 경우를 볼 겁니다. 이렇게 곱하면 네, 16이 나오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합하면 15가 나오죠. 15에다가 앞에 있는 루트 2를 곱할 거니까 15 루트 2가 되고 그 다음은 자, 무리수가 나오는 경우를 볼 텐데요. 이렇게 곱하면 8 루트 2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 계산하면 7 루트 2 7 루트 2인데 앞에 있는 루트 2를 곱하면 14 그래서 14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3번 답은 15 루트 2 더하기 14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을 봅시다. 등비수열 1,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의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은 이라고 했네요. 자, 1, 2, 3번처럼 초항과 공비를 주지 않고 이렇게 나열식으로 준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어렵진 않죠. 초항이 1이고 공비는 어떻습니까? 공비는 곱해지는 수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자, 공비는 마이너스 2겠죠. 그래서 초항은 1이고 공비는 어떻다? 마이너스 2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물어봤으니까요. 자, 이걸 써볼 겁니다.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는 절대값이 1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써볼 겁니다. 자, S10은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이 1이고요. 공비는 마이너스 2에 10제곱 빼기 1이 되죠. 그죠? 네. 자, 분모는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분자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가 10개 있으니까 자, 뭐 마이너스 기본 신경 안 써도 되겠죠? 2의 10제곱은 얼마입니까? 2의 10제곱은 1024 아닙니까? 그죠? 네, 이것처럼 외부 다니는 겁니다. 1024고요. 1024에서 1을 빼면 1023이죠. 자, 1023을
자, 마이너스 3으로 나눌 거예요. 자, 한 번 더 쓸까요? 네. 마이너스 3분의 1023. 네, 나누시면 얼마가 나옵니까? 341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41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까요? 등비수열 0.1, 0.01, 0.001, 0.0001의 첫째 항부터 12항까지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초항은 0.1이죠. 그죠? 공비는 어떻습니까? 곱해진 수가 0.1 이거나 혹은 다른 말로 10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항도 10분의 1이고 공비도 10분의 1인 그런 등비수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등비수열을 12항까지 구해달라. 공비가 이제 10분의 1이니까 이 식을 사용해 볼 겁니다. 1-r분의 a 1-r의 n제곱. 자, 봅시다. 초항이 자 10분의 1이고요. 공비도 어떻다? 네, 10분의 1입니다. 자, 12항까지 합이죠. S 12. 자, 그러면 1 빼기 r 10분의 1 분의 공비 초항 10분의 1 그리고 1 빼기 10분의 1의 12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요거를 계산해 보면 어떻습니까? 10분의 9죠. 분모끼리 약분을 하면 자, 약분되는 거 아시죠? 자, 9분의 1만 남습니다. 그래서 9분의 1 곱하기 1 빼기 자, 10분의 1의 12제곱. 자, 이 식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멈춰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네, 570번 수열 1, 2, 4, 8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자, 256이 몇 항인지 구하시오.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해서 256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네요. 자, 먼저 일반항을 구해봅시다. 자, 일반항의 이제 공식이 뭐였습니까? 일반항의 공식은 AN은 A, R, N-1제곱이었죠. 그죠? 그래서 초항과 공비를 알면 자, 일반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초항은 얼마인가요? 네, 1이네요. 공비는요? 곱해진 수니까 2네요. 그래서 초항은 1이고 공비가 2입니다. 그러면 AN은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니까 2에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256이 몇 항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네, 그러면 AN을 자 256이라고 놓으면 자 2의 n-1제곱이 256이 되겠죠. 그런데 256은 2 몇 제곱입니까? 2의 8제곱이죠. 그럼 n-1이 8이 될 것이고 n은 9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따라서 자 256은 제 9항입니다. 그죠? 3번은 어떨까요? 3번은 1에서 자 256까지의 합을 구해달라는 건데요. 1은 제 1항이고 256은 제 9항이죠. 그래서 1항부터 9항까지의 합이죠. 등비수열의 합에 관련된 공식이 뭐였습니까? 네, 자 R이 1이면 SN은 NA와 같다. 그죠? R이 1이 아니라면 자 SN은 R-1분의 A Rn제곱 마이너스 1 그죠? 이것은 R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1-R분의 A 1 빼기 Rn제곱 이런 식도 있었죠? 이것은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많이 사용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자 초항이 자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자 이걸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S9 9항까지 합은 2 빼기 1분의 초항이 1이니까 생략하고요. 2에 9제곱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2 빼기 1은 1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2의 9제곱은 512고요. 512에서 1을 빼면 511이 되겠죠. 그래서 자, 1항부터 1부터 256까지의 합은 256이다. 아니, 51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571번 다음 합을 구하시오. 자, 2분의 1부터 1024분의 1까지의 합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네요. 2분의 1은 초항이고 그 다음 항이 4분의 1인데 2분의 1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값이죠. 그리고 4분의 1에다가 다시 2분의 1을 곱하면 8분의 1이 되고 8분의 1에다가 또 2분의 1을 곱하면 자 16분의 1이 되는군요. 자, 1번 문제는 초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얼마죠? 공비도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러고 1024는 몇 항입니까? 네, 1024는 2의 10제곱이라서 10번째 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제곱, 4는 2의 2제곱, 8은 2의 3제곱 등등이 되니까 여기는 2의 10제곱이니까 제10항. 그래서 10항까지 합을 구하면 되겠군요. 자, S, 자 10은 네, 여기서도 등비수열 공식을 알고는 있지만 계속 이제 떠올리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비가 1일 때는 자, n항까지 합은 뭐다? NA다. 초항과 자, 항의 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공비가 1이 아니면 어떻다? 네, n항까지 합은 r-1분의 a rn제곱 마이너스 1과 같다. 주로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많이 쓴다. 두 번째는 1-r분의 a 1-r의 n제곱과 같다. 이것은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많이 사용한다. 자, 이해되시죠? 자, 적용해 봅시다. 이거는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이걸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1 빼기 2분의 1분의 초항이 2분의 1 그리고 1 빼기 2분의 1에 자 10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 2분의 1이죠. 약분해도 되죠. 자, 그러면 없어질 것이고 이것만 남죠. 자, 2의 10제곱은 1024니까 1에서 1024분의 1을 빼면 1024분의 1023이 되겠네요. 그죠? 네, 이런 답이 나옵니다. 2번을 볼까요? 자, 2번은 초항이 3분의 2고 그 다음 항이 마이너스 9분의 2고 그 다음 항이 27분의 2고 그 다음 항이 마이너스 81분의 2고 그 다음 항이 243분의 1이네요. 자, 여기서 곱해지는 수는 얼마입니까? 네,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9분의 2가 되고 마이너스 9분의 2에다가 또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게 되면 플러스 27분의 2가 되고 여기다가 또 곱하면 마이너스 81분의 2가 되고 또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 243분의 2가 되니까 얘가 공비죠. 자, 그러면 초항이 얼마죠? 초항이 3분의 2고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죠? 자, 그러면 S 자 243분의 2는 5항이니까 5항까지 합을 구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자, 이 형태를 따라갈 겁니다. 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더하기 3분의 1이 될 거고요. 그죠? 초항은 3분의 2가 될 거고요. 괄호 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여기는 3분의 4가 되고 여기는 3분의 2가 됩니다. 분모끼리 약분해서 없어지고요. 4분의 2가 되는데 또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값은 2분의 1이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가 5개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살아있죠. 그런데 앞에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요. 3의 5제곱분의 1일 텐데 3의 5제곱은 243분의 1 아닙니까? 1 더하기 243분의 1이니까 243분의 244 되겠죠. 약분을 해봅시다. 이렇게 약분하면 122가 되겠네요. 그죠? 자, 122는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약분이 더 이상 안 되죠. 그래서 결론을 내면 243분의 122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을 봅시다. 5 더하기 10 더하기 20 더하기 40 더하기 해서 320까지 합을 구해달라. 자, 5에서 11로 바뀐다는 것은 곱하기 2를 한 거고요. 그죠? 10에서 20으로 바뀐다는 것도 곱하기 2를 한 거죠. 계속 곱하기 2를 하고 있으니까 공비는 2라고 할 수 있고 초항은 5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죠?
자, 그래서 3번 초항은 5고 공비는 얼마다? 2다.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320이 몇 번째 항인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 일반항을 구해서 일반항의 값이 일반항이 자, 320이다 라고 놓아서 이 n을 구해야 됩니다. 자, 초항과 공비가 주어져 있으니까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an은 5 곱하기 2의 n-1제곱. 기억나시죠? 일반항 an은 a 곱하기 r n-1제곱이 되죠. 그죠? 그래서 초항과 공비를 잘 알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초항이 5고 공비가 2인 자, 이런 일반항이에요. 자, 이 일반항의 값이 얼마입니까? 320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얼마다? 320이다. 이렇게 놓았습니다. 자, 양쪽에 5로 나눠줍시다. 5로 나눠주면 자, 64가 남죠? 64는 얼마입니까? 2의 6제곱 아닙니까? 그러면 n-1이 6이니까 n은 얼마죠? 네, n은 7이 되죠. 네, n은 7이 됩니다. 그래서 320은 제 7항이네요. 그러면 1항부터 7항까지 합을 구해야 되네요. 자, SN이라고 써볼까요? S7이라고 써줍시다. 공비가 2니까 2 빼기 1이고 초항이 5 그리고 2에 7제곱 빼기 1 7항까지니까요. 자, 분모는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2의 7제곱이 얼마죠? 2의 7제곱은 127이죠. 128이죠. 네, 미리 계산했군요. 128 빼기 1이니까 127이고 5 곱하기 127을 해야 되겠군요. 그럼 얼마입니까? 네, 635가 되겠군요. 자, 3번의 답은 635. 자, 4번을 봅시다. 자, 4번 로그 2의 4, 자, 로그 2의 4의 세제곱, 로그 2의 4의 9제곱, 로그 2의 4의 27제곱, 로그 2의 4의 81제곱. 자, 이것들의 값을 구해달라는 건데요. 자, 요거를 이 식을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로그 2의 4, 물론 이제 또 계산할 수 있지만 형태적으로 이제 예쁘게 하기 위해서 3을 내려보내고 9를 내려보내는 걸 먼저 내려보냅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3 곱하기 로그 2의 4가 되고 그 다음은요 9 곱하기 로그 2의 4가 되고요. 그 다음은요 27 곱하기 로그 2의 4가 되고 그 다음은요 81 곱하기 로그 2의 4가 됩니다. 자, 로그 2의 4의 값이 얼마입니까? 이 값은 2죠. 자, 식의 형태는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의 4제곱 이라는 형태가 되죠. 자, 그러면 초항이 2고 공비가 3이네요. 그죠? 그리고 항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총 5개네요. 자, 그러니까 얘는 자, S5가 되겠죠. 그래서 5항까지 합이니까 자, 3 빼기 1, 공비 3 빼기 1분의 자, 초항 2 곱하기 3의 5제곱, 항의 개수가 5개니까요. 빼기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3 빼기 1과 2를 지우면 이렇게 약분하면 없어지고요. 3의 5제곱은 243이니까 계산하면 242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4번 답은 240이다. 572번 봅시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다음과 같을 때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합을 주고 자, 일반항을 구해달라는 문제네요. 자, 이것은 우리가 등차 수열을 배울 때 배웠던 자, 내용을 쓸 겁니다. 자, 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방식은요. 자, A1은 S1과 같고요. AN은 어떻다? SN항에서 자, SN-1을 뺀 것과 같다. 단 이때는 n은 2보다 클 때만 크거나 같을 때만 적용할 수 있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자, 합에서 일반항을 구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걸 적용해 볼 겁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합이 자, 2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 A1은 자, S1과 같은데 S1의 값은 자, 여기에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2 빼기 1이니까 1이죠. 그래서 A1은 1입니다. 그 다음에 AN을 볼까요? 자, AN은 자, SN 빼기 SN-1이니까 자, 이 식에서 2n제곱 빼기 1에서 뭘 뺄까요? 2의 n-1제곱 빼기 1을 뺍니다. 그죠? sn-1은 자, 여기에 n-1이 들어간 거니까 여기도 n-1이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1에서 -1을 뺄 거니까 여기는 제하고 2의 n제곱에서 2의 n-1제곱을 뺍니다. 자, 그러면 2의 n-1제곱을 묶어내면 2 빼기 1 곱하기 2의 n-1제곱이 되니까 2의 n-1제곱이라고 자, 쓸 수 있죠. 자, A1을 집어넣어 봅시다. 집어넣어 보면 A1은 2의 0제곱이 되니까 1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1항과 일치하니까 따로 이렇게 둘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항은 뭐다? 2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2번 볼까요? 자, 2번은 자, SN이 3n제곱 플러스 2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앞에 문제와 똑같이 A1은 S1과 같은데 S1은 여기에 1을 집어넣는 거니까 합하면 5가 나오겠죠. 이렇게 5가 나옵니다. 그리고 AN은 어떻습니까? SN에서 SN-1을 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SN은 3n제곱 플러스 2를 그대로 쓸 거니까 3n제곱 플러스 2를 그대로 쓸 거니까 빼기 3n-1제곱 플러스 2를 자,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자, 플러스 2끼리 빼니까 없어질 것이고요. 자, 이 둘이 남는데 여기 역시 3n제곱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3 빼기 1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2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1제곱이 됩니다. 그죠? 자, 일반항을 찾았어요. 자, 그런데 n에 1을 집어넣어 봅시다. 1을 집어넣어 보면 3의 0제곱이 되니까 여기는 2가 되겠군요. 그런데 여기 A1은 5 아닙니까?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적어줘야 됩니다. A1은 5고요. 자, AN은 2 곱하기 3의 n-1제곱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써주면 자, 완벽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필수예제 25번 풀어봅시다. 등비수열의 합.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등비수열 AN의 일반항이 AN은 2의 2n 플러스 1제곱일 때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 합에 관한 공식을 생각해 보면 뭐였습니까? 합에 관한 공식. 공비가 1일 때는 n항까지 합은 na이고 자, 공비가 1이 아니라면 n항까지 합은 r-1분의 a rn제곱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1-r분의 a 1-rn제곱이다. 그쵸? 여기는 r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고요. 큰 경우에 많이 사용하고요. 여기는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자, 보통 초항과 공비를 구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으로부터 초항과 공비를 구하면 되는 거죠. 초항은 쉽습니다. 이렇게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n에 1을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이 될 거니까 초항은 8이네요. 그죠? 그래서 a는 자 8이다. 자, 그리고 공비는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항을 구해서 1항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2를 집어넣어 줍시다. 2를 집어넣어 주면 2의 5제곱이죠. 2의 5제곱은 32고요. 32를 8로 나누면 4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공비는 4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초항이 8이고 공비가 4니까 네, 이 식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S10은 R-1분의 A R의 10제곱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자 3이고요. 3분의 8이 되고요. 4의 10제곱은 너무 큰 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표현합니다. 그래서 3분의 8 괄호 4의 10제곱 빼기 1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2번을 볼까요?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2가 2분의 1이고 A6이 32분의 1일 때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합을 구하려면 초항과 공비를 알면 되니까 이 두 식으로부터 초항과 공비를 구해 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항 AN을 쓰면 AN은 ARn-1제곱으로 보통 쓰지 않습니까? 일반항식 2가 아닙니까? 자, 2항이라는 것은 여기 2라는 것은 여기 2가 들어갈 거니까 AR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AR은 2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6가 32분의 1이다. A6는 n에 6을 집어넣을 거니까 AR 5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AR 5제곱은 32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첫째 항을 가지고 첫째 식을 가지고 둘째 식을 나눠 볼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눠 볼 텐데요. 자, AR 5제곱을 AR로 나누면 R 4제곱이 나오죠. R 4제곱이 나오고 32분의 1을 2분의 1로 나누면 분모를 약분해서 16이 남고 곱해서 분모로 내려가고 곱해서 분자로 올라갈 거니까 16분의 1이죠. R 4제곱이 16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R 4제곱이 16분의 1이면 R은 얼마죠? 네, 2분의 1이죠. 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R 자리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초항은 얼마입니까? 초항은 1이네요. 네, 초항은 1이네요.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니까 S5라고 쓰면 1 빼기 2분의 1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자는 자, 1 곱하기 1 빼기 2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계산하면 자, 2분의 1이고 2분의 1에서 분모 2가 올라가면 자, 2로 바뀌네요. 자, 그럼 2 괄호 자, 1 빼기 2분의 1의 5제곱인데요. 2분의 1의 5제곱은 자, 32분의 1이고 1에서 32분의 1을 빼면 32분의 31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2랑 약분을 하게 되면 16분의 31이 되네요. 16분의 31. 자, 이게 2번 답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두 식을 만든 다음에 자, 어떻게 연립하느냐 하면 첫 번째 식을 두 번째 식을 첫 번째 식으로 나누시면 이렇게 A가 제거가 되면서 이렇게 R에 관한 식으로 바뀌고요. 요거를 이제 인수분해 등등으로 이용해서 보시면 2분의 1만 남습니다. 필수 예제 26번 부분의 합이 주어진 등비수열의 합. 자, 주어진 조건이 이제 다양해지는 겁니다.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1이고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3인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15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에 관한 공식이 뭐였죠?
네, R이 1이라면 자, SN은 뭐다? 네, NA다. R이 1이 아니라면 자, SN은 R-1분의 A Rn-1과 같다. 이것은 R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1-R분의 A 1-R의 n제곱. 이것은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주로 많이 쓴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요 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자, 공비가 1인 경우를 자,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문제는 공비가 1이 아닌 경우가 나오겠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항부터 자, 5항까지의 합이 1이다. 공비가 1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자, 여기에 5가 들어갈 거니까 5a가 1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3이니까 자, 여기에 10을 집어넣어 주면 10a가 3이라는 거죠. 자, 5a가 1이다라는 것을 풀면 a는 자, 5분의 1이 될 것이고 10a가 3이다라는 것을 풀면 a는 자, 10분의 3이 되는데 몇 항까지 더했는가에 따라서 초항이 바뀔 수는 없으니까 자, 둘이 같지 않으니까 모순이죠. 그래서 자, 공비가 1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외할 거고요. 공비가 1이 아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1항부터 5항까지 합이 1이다라는 것을 자, 이 식을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어 봅시다. R-1분의 A 괄호 R 5제곱 빼기 1이 얼마다? 네, 1이다 라는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10항까지 합이 3이다 라는 식은 똑같이 자, 이 식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R-1분의 A R 10제곱 마이너스 1 이 얼마다? 네, 3이다. 자, 이게 첫 번째 식이고 이게 두 번째 식입니다. 자, 이 둘을 연립해서 A와 R을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첫 번째 식을 가지고 두 번째 식을 나눌 겁니다. 이렇게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모끼리 약분이 되고요. 그리고 분자에 있는 A끼리도 약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십시다. R 10제곱 빼기 1은 어떻게 인수분해 됩니까? R 5제곱 빼기 1과 R 5제곱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이때 R 5제곱도 약분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 A끼리 약분이 되고 R 5제곱끼리 약분이 되어서 좌변은 자, R 5제곱 플러스 1만 남아요. 그게 뭐다? 1분의 3이다. 즉 R 5제곱 더하기 1은 3이 되고 1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네, 2가 되겠죠. 그래서 R 5제곱은 자, 2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1항부터 그리고 이제 네, 초항을 구하기 전에 이 식을 먼저 쓰고 초항을 한번 구해 볼 겁니다. 자, 첫째 항부터 15항까지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첫 식을 한번 써보면 R-S15는 R-1분의 A 괄호 R15제곱 빼기 1 이걸 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썼던 식 다시 봅시다. R-1분의 A R5제곱 빼기 1은 1이었죠. 이때 방금 구한 R5제곱은 2라는 걸 여기 대입을 해보면 2 빼기 1이니까 1이 되고요. 그죠? 남아있는 것은 R-1분의 A가 자 1이라는 식이 남죠. 여기가 2가 될 거니까 2 빼기 1이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1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R-1분의 A가 1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 이 식에서 이만큼이
1인 겁니다. 자, 그럼 1이 되고 R 15제곱은 뭡니까? R 15제곱은 R 5제곱의 세제곱 아닙니까? R 5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빼기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S 15, 15항까지 합은 7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항부터 5항까지 합을 R-1분의 A R 5제곱 빼기 1은 자 1이다 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자 10항까지 합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자 이 두 식을 연립해서 A와 R을 찾아야 되는데 식의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식을 첫 번째 식으로 통째로 나누면 약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식도 약분이 되어서 자 R에 관한 식이 나오죠. 이 R에 관한 식을 첫 번째 식에 다시 대입을 하면 이렇게 세트로 자 값을 정할 수가 있는데 이 세트 그대로 15항까지 합을 구할 때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초항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R의 5제곱이 2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R을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5제곱근 2 정도 될 텐데 그걸 여기 집어넣고 A를 따로 구해서 집어넣고 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트로 간단하게 나오면 그대로 쓰면 그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구해서 그대로 대입을 하는 방식으로 자 썼습니다. 자 27번 볼까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이 1.999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합을 식으로 나타내 봐야 되겠죠. 자, 등비수열 합의 공식도 얘기해 볼까요? 자, 공비가 1이면 n항까지 합이 뭐다? NA다. 공비가 1이 아니면 n항까지 합은 뭐다? R-1분의 A Rn제곱 빼기 1이다. 이것은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많이 사용한다. 그 다음에 자 1-R A 1-R의 n제곱이죠. 자 이것은 어떻다?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많이 사용한다.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걸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SN은 1 빼기 2분의 1분의 초항 1이고 1 빼기 2분의 1의 자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여기는 2분의 1이 나올 것이고 한 칸 건너서 올라가게 되면 식은 2 곱하기 1 빼기 2분의 1의 n제곱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식을 한번 봅시다. 자 2 곱하기 1 빼기 2분의 1의 n제곱이 뭐다? 1.999보다 크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군요. 자 그러면 이걸 좀 전개를 해봅시다. 2 빼기 2분의 1의 n-1제곱으로 바뀌죠. 얘가 1.9999고요. 자 1.99가 넘어가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n-1제곱이 넘어가게 되면 자 이쪽은 0.001이 되고 이쪽은 2분의 1의 n-1제곱이죠. 0.001은 뭡니까? 1000분의 1 아닙니까? 그죠? 1000분의 1이고요. 자, 이쪽도 2분의 1의 n-1제곱도 2의 n-1제곱분의 1로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분모에 있는 것끼리만 생각을 해보면 1000보다 2의 n-1제곱이 크면 이제 2의 n-1제곱분의 1이 더 작아지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n 값 중 제일 작은 값은 얼마냐? 우리가 앞에서 2의 10제곱이 1024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외우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1024가 되면 1000보다 큰 제일 작은 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2의 n-1제곱이 2의 10제곱이 되면 되죠. 그래서 n 얼마입니까? 네,
11이다. 11이 제일 작은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28번 등비 수열의 합의 활용이라는 문제네요. 자, 어느 나라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줄이려고 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탄소 배출량은 800만 톤이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탄소 배출량은 600만 톤일 때 2023년의 탄소 배출량은 2017년의 탄소 배출량의 몇 배인지 구하시오라는 문제네요. 문제를 한번 다시 봅시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있습니다. 자, 2017년, 18년, 19년 자,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매년 일정한 비율로 줄이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어떤 수를 계속 곱하고 있다는 거죠. 자, 등비 수열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탄소 배출량은 800만 톤이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탄소 배출량은 600만 톤일 때 자, 2023년의 탄소 배출량은 2017년의 탄소 배출량의 몇 배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매년 일정한 비율로 줄이려고 한다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것이 등비 수열인 걸 알았으니까 2017년의 탄소 배출량을 자, 초항이라고 해서 A라고 잡아 줍시다. 그럼 2018년은 AR이 될 것이고 2019년은 AR 제곱이 되겠죠. 2020년은요 AR 세제곱이 될 것이고 2021년은 AR 4제곱 2022년은 AR 5제곱이 되고 2023년은 AR 6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묻고 싶은 것은 2023년의 탄소 배출량은 2017년의 탄소 배출량의 몇 배냐라고 하니까 R 6제곱이 궁금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A분의 AR 6제곱이니까 R 6제곱 얘가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식 한번 써볼까요? 2017년에서 2019년까지의 탄소 배출량이 800만 톤이다를 써보면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이 얼마다? 800만 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두 번째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탄소 배출량은 600만 톤이다 라고 했으니까 AR 세제곱 AR 4제곱 AR 5제곱은 600만 톤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식이고 이게 두 번째 식인데요. 두 번째 식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R 세제곱으로 묶어내면 A 더하기 A도 묶어냅시다. AR 세제곱 괄호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 얼마다? 600이라고 쓸 수 있고요. 자, 1번식도 A로 잠깐 묶어내면 A 괄호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은 자 800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네, 두 번째 식을 첫 번째 식으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A끼리 약분이 되고 1 플러스 R 제곱끼리 약분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쪽도 약분이 되겠죠. 좌변은 R 세제곱이 남을 것이고 우변은 4분의 3이 남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였습니까? R 6제곱 아닙니까? 그죠? R 6제곱은 R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16분의 9다 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자 2023년의 탄소 배출량은 2017년의 탄소 배출량의 16분의 9배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필수 예제 29번 봅시다. 등비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SN이 4n 플러스 1제곱 빼기 2일 때 A1 더하기 A4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는 그것과 관련돼 있었죠.
합을 주고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 그죠? 그래서 A1은 S1과 같고요. AN은 SN 빼기 SN-1과 같다. 단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한다. 자,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 적용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A1은 자, S1과 같을 거니까 여기 1을 대입할 겁니다. 1을 대입하면 S1은 4의 제곱 빼기 2니까 14죠. A1은 자 14다라고 쓸 수 있고요. A4는 이 식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자 4를 대입해야 되겠죠. AN은 SN 빼기 SN-1인데 SN은 4n 플러스 1제곱 빼기 2이고 SN-1은 4n제곱 빼기 2와 같다. 마이너스 2끼리 빼서 없애주고 4의 n제곱으로 묶어내면 4 빼기 1 4의 n제곱 3 곱하기 4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n에 1을 집어넣어보면 12가 되는데 12는 얘랑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A1은 14이고 AN은 3 곱하기 4의 n제곱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 일반항을 이용해서 A1 더하기 A1과 A4를 구해봅시다. A1은 14고요. A4는요. 3 곱하기 4의 4제곱이죠. 자, 14는 그대로 내려올 것이고 4의 4제곱은 256 아닙니까? 256에다가 3을 곱하게 되면 750에 18이니까 768이죠. 768 둘이 더하면 어떻습니까? 782네요. 782가 답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2번. 자, SN이 5n제곱 빼기 1일 때 AK가 100을 만족시키는 K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합을 주고 자, K번째 항일 때 값이 100인 K를 구해달라. 자, 여기서 합을 주었다는 것으로부터 이것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고 자, 여기 있는 식이 100이다라는 것으로부터 K값을 구하면 되겠죠. 자, 2번 A1은 S1과 같으니까 1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오네요. 그리고 AN은 SN 빼기 SN-1인데 SN은 5n제곱 빼기 1이고 SN-1은 5n-1제곱 빼기 1과 같다. 마이너스 1끼리 없애주면 없어지고 5n-1제곱 묶어내면 5 빼기 1에 5의 n-1제곱 4 곱하기 5의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1을 집어넣어 보면 5의 0제곱이 될 거니까 1이 되고 4 일치하죠. 그래서 일반항은 뭐다? 일반항은 4 곱하기 5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K가 100이라고 했으니까 자, 요 식을 적용하면 4 곱하기 5의 K-1제곱이 얼마다? 10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양쪽을 4로 나누면 25가 나올 것이고 25는 5의 제곱이고 5의 K-1제곱이 5의 제곱이니까 K-1이 2다. K가 얼마다? 3이다. 자,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